저는 일본에서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요즘 일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빈집 문제와 영앤주택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전 재산인 상황이라 집을 팔아야 하는지 보유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아직 애들은 어려서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이 남았고 아내도 전업주부다 보니 제 어깨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여기저기 사고도 많이 쳐서 신경 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 문제만이라도 주치님께서 명쾌한 처방을 좀 내려주세요. 부탁드려요. 라고 짱구 아빠가 보내주셨습니다. 점점 뭔가 더 글로벌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사연이 이렇게 날라오는 건가요? 네, 저희 프로그램의 인지도가 정말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디서 사연이 날라올지 저는 다음 회차가 더 궁금해지는데 아무튼 오늘은 일본에 살고 계신 짱구 아빠의 사연입니다. 일본 부동산 이야기예요. 사실 저도 뭐 많이 들었어요.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 거품, 그리고 집값 하락 여러 가지 많이 들었는데 걱정이네요. 어떤가요? 일본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일본에 땅이라도 하나 사두셨나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부동산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세계 부동산 시장까지 좀 눈을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로벌한 지금 프로그램 되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번 진짜 일본 부동산 거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한번 통계로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일본 부동산 가격이 90년대 이후로 지금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90년도 때 이렇게 부동산 거품이 팍 터지면서 이로 인해서 일본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가 침체가 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런 표현도 나왔었죠. 결국은 인구 감소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구 감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나오는 건데 인구 감소가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는데 NC님은 혹시 고령화 사회가 실제로 찾아왔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 같나요? 사실 여러 가지 사회 구조나 사회 현상이 좀 많이 바뀔 거는 같아요. 우선은 신생아가 또 태어나지 않으니까 산부인과도 문을 닫을 거고 초등학교나 학교도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폐교되는 부분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얘기했던 거죠. 산부인과라든지 아이들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학교도 문을 닫고, 그리고 당장 이제 소비를 많이 못하게 되겠죠. 고령층들만 있게 되면 저희 술집이라든지 이런 판매 관련된 상점들도 이제 문을 닫게 될 거고요. 상권 자체가 축소가 되고 그리고 인프라가 아무래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인구 감소가 되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에서는 큰 걱정이 없다. 아직까지는 큰 걱정 없다.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일부에서 정리는 했는데 그럼 이 사례를 보니까 인구 감소가 정말 영향이 좀 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걸 또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인구 감소에 대한 영향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방이라든지 인구가 적은 농촌 이런 데가 이제 타격을 받는 것이지 중심지로는 더 몰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점점 없어지고 일자리도 없다 보니까 농촌을 떠나서 다 도심지로 몰리게 되는데 이게 점점 더 가속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소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 우리나라 농촌과 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젊은 층이 좀 많이 빠져나오고 있고 그래서 학교도 좀 폐교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과 좀 비슷한 상황 같은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농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신도시에도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에 대한 사례는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 좋아하는 사례가 일본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다마신도시라고 있습니다. 다마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도쿄에 대한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를 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도시로 성공적으로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일본 서쪽으로 30km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서 이제 도쿄 중심지로 30분이면 갈 수 있게 편리성이라든지 쾌적성,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배웠었던 그런 대표적인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적인 신도시라고 불려왔었던 다마신도시가 지금은 공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노인층들밖에 없다 보니까 집값도 반도 더 떨어지는
그렇게 크나큰 타격을 받게 돼서 뉴타운이 아니라 올드타운이 돼버리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저도 다큐멘터리에서 이 사례를 좀 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지금 애물단지가 됐다고 좀 들었어요. 좀 아쉽네요. 네, 그런데 좀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오히려 일본 도쿄 중심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올랐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올랐다라기보다는 도쿄는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곳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대표적으로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가 심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인 평균이라든 거는 좀 떨어지는 것들을 앞선 통계로 한번 봤어요. 하지만 이게 지방이라든지 방금 전에 다마신도시와 같은 신도시 같은 경우가 타격을 받았었는데 오히려 핵심 중심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이제 인구 감소가 되게 되면서 점점점 인프라가 남아있는 중심지로 몰리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인구 감소나 인구 구조의 변화가 사실은 중심지로 몰리는 현상을 보다 더 심화시킨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의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로서도 반면교사로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향후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나야지 그래도 인구 감소에 대한 영향,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그런 파급력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무너지냐라고 했을 때 일본의 사례를 보는 것과 같이 그냥 부동산 가격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방이라든지 좀 가치가 떨어지는 데들에 대한 집값이 뭐 더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 오히려 중심지는 더더욱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앞으로 어딜 투자해야 되는지도 한번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